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귀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 목표의 유형. 유형은 인정심이라고 했죠.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그다음에 심동적 또는 심체적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도 또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학교 교육에서 또는 기업 교육에서 또는 뭐 자녀 교육이나 여하간의 교육에서 우리 가르치는 거는 무엇을 가르치냐, 이 교육의 내용. 지식을 가르칠 거냐, 행동을 가르칠 거냐, 태도를 가르칠 거냐. 이게 교육 목표의 유형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이 가르치는 이 학습 목표의 유형이 이 세 가지. 인지적인 게 이게 지식 같은 거, 지식. 그러니까 이것이 태도나 정서, 희노애락, 그 다음에 태도. 심동적, 이것이 이제 기술이나 어떤 그 행동, 동작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인지적인 거, 머리 쓰는 거, 태도, 이거는 이제 우리 태도죠. 심동적, 이게 막 손발, 머리 쓰는 거.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해볼까요? 일단 귀납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연역적으로 될까요? 이거는 알거나 모르거나 아니냐 바깥이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말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사람이 생각과 감정을, 야, 생각도 중요해, 감정도 중요해. 그럼 사람이 생각과 감정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모르죠. 영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이 뇌의 구조를 밝히면서 편의상 머리로 합리성으로 계산하면 생각이라고 말했고, 뭐 생각과 상관없이 막 내 마음 심장이 심쿵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감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녁 노을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오늘 서해들이 쭉 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생각인가요? 감정인가요? 감정이죠. 그럼 그게 인간이 다일까요?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귀납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인지적으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그냥 특정 학자가 이렇게 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직은 이 분류를 누가 했어요? 이 분류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블룸이. 블룸. 이 블룸은 20세기예요. 20세기 교육학자입니다. 20세기 교육에서는 산업시대에서는 이 세 가지면 너무나도 뒤집어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던 목표의 유형이었죠. 21세기에도 충분할까요? 21세기는 홍영일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 세 가지는 충분할까요? 아니면 플러스 더 있어야 될까요? 네? 아니, 이게 있어야 돼요. 직관. 또는 직관적 창의성. 이거는 저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물론 지금 국가교육과정에 교육부에서 창의성 교육한다고 하기도 하고 20세기에도 창의성을 연구하는 뭐 스턴버그 뭐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창의성의 대부분은 이 안에 포함된 영재 교육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들이 말했던 20세기 창의성. 그걸 일종의 합리적 창의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미 배운 내용들을 가르치고 이 가르친 내용들을 적당히 조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근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배운 거를 잘 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머리 나쁘면 못 하는 거. 그래서 20세기 창의성 교육은 영재 교육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21세기의 영재 교육은 창의성 교육은 그런 합리적인 것과 무관하게 아무런 배운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 전혀 난생천지 처음 와보는 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 창의성이고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추가돼야 돼요. 훗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더 추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거를 합리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 저는 이것을 직관이라고 표현했고, 합리가 아닌 나머지를 직관이라고 말하는 저로서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합리가 아닌 나머지 전체 직관, 이렇게 저는 말하기 때문에 합리와 직관이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에 있어서.
근데 전체 직관이 그럼 뭐냐 이거를 제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만 얘기를 한 거고 합리성이 아니면 일단 다 직관입니다. 분석하고 따지지만 않으면 일단 직관. 느낌대로 해도 직관. 합리성을 쓸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직관. 그러니까 배를 우리 큰 이렇게 세워오르면 세월에 이거 조타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관이에요. 자기가 돌리고 싶은 대로 돌리는 거죠. 내가 돌리면 밑에 시스템에 의해서 배가 밑에 방향타가 돌아가고 엔진이 돌아가면서 이 안에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을 돌리는 의사결정은 직관이 한다. 그러면 안에서 합리성은 자동으로 논리로 돌아갑니다. 합리성은 이 논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 합리성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근데 그것에 맡겨놓으면 돼야 안 돼요? 끊임없이 다시 점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 동안 애기랑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집에서 애들 아침에 국을 끓여준다고 켜놓고 제가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뭔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잠깐 문을 열었더니 얼른 그냥 물 떨어지는데 뛰어가다 넘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막 이런 거 해놓고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신경을 쓴. 그래서 직관은 쉼 없이 깨어있는 상태가 직관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합리성은 직관을 꺼놔도 마치 우리가 계산기에 숫자 입력하면 저절로 답이 나오듯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머리가 좋고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뉴얼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놓으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는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 직관은 사람을 저절로 천재로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 자, 제가 카페에 있는 댓글을까지 미처 설명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밤에 가서 열심히 답글을 달 테니까 여러분들은 숙제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돌아가서 꼭 제가 다는 댓글을 다른 분의 질문에 다른 분의 댓글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려놓으면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럼 여러분들은 합리성에 있어서 대학을 보낸 자식과 대등하게 또는 그보다 낮게 대화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합리 그 너머의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의 숙제는 그 동영상 교육공학 거기 그 동영상에 이거를 미리 보고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27번 보셨나요? 27번 문제 발생 시 뒤를 볼 것인가 앞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은 36번 합리 모델과 직관 모델 200분짜리 요게 숙제입니다. 여기에 그 도대체 그러면 이제 직관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를 이제 그걸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네. 저 200분이 제 강의 200분이 아니고요. 제 강의는 얼마 안 되고요. 다른 학교에서 애들이 직관 교육에 사례 발표한 거 그리고 시범을 보인 수업 발표 수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기대하고 보셔도 되는. 물론 이제 머리 아픈 제 강의도 있습니다만. 네, 수고하셨습니다.